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숲 화정파크 드림 마이너스 45%. 근래에 좀 가격 낙폭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마이너스 40%를 뛰어넘을 때도 있었는데 낙폭 일부 만회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들이 보이네요. 계속 들여다보니까 뭔가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주간 실거래지수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되었는데요. 지난주보다 낙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낙폭 1위, 세종시는 4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남 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요. 전세 가격 또한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지금 하락 계속 진행 중인 것 맞습니다. 요거 MBC 뉴스 4월 12일자 어제 뉴스입니다. 한은이 금감원과 충돌한다. 총재, 요분, 이창용 총재께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준금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높게 잡아져 놨어요. 3.5%로 잡혀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낮아지는 현상. 그만둘라라. 이렇게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불편,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 불안이 야기된다. 그래서 지금 막 연체율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 서서히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억제해 보려고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는 총재는 이야기합니다. 고금리 감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시장금리 억지로 눌러놓으면은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리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환율 치솟던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외환 스와프 350억 달러 한다는 이야기 작년 말에도 있었는데 또 했습니다. 뭔가 지금 테트리스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테트리스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긴 막대기 하나를 기다리는 그 마음. 마지막에 여기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요 자리 꼬박꼬박 채워놓고 지금 막 쌓이고 있습니다. 뭔가 막 쌓여 나가고 있어요. 차곡차곡. 긴 거 한 개만 나오면 되는데 중국발 버프를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지금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야, 긴 짝대기 안 나오면 어떡할래? 긴 짝대기 안 나오면 어떡할래? 자꾸 위험들은 자꾸 쌓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재방문율이 좀 높아져야지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유튜브 여기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망한 채널인가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망한 채널은 아니다. 어제 재방문율을 좀 높여달라. 혹시라도 유튜브를 켜셨다가 제 영상 제목이 보이시면은 안 보시더라도 한번 눌러놓고 재생해놓고 또 다른 거 보시면 되니까요. 거래량 지금 계속 좋은 상태, 1600건 이상 거래량 나오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매도 물량 전형적인 패턴 또 나왔습니다. 오늘 목요일 물량 감소하는 날, 근래 변동성은 좀 커져 있는 부분,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분. 전세 물량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월성 특집 제가 그냥 회원 채널용으로 그냥 돌렸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으로 내용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내용은 한 개도 담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 혹여나 실수를 할까봐 그냥 비공 채널 회원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놨는데요. 신월성 특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월 평균 전세 100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동네. 근데 전세 매물이 260개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창 월성 3정, 월배 3정 입주하던 무렵에는 전세 매물이 1000개 가까이 됐어요. 월 평균 이동하는 사람 숫자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매물이 1000개나 됐어요. 지금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월세 물량 오늘 감소했지만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좀 쏠림이 있다. 아까 신월성 지역을 왜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역별로 쏠림이 있다. 어딘가가 채워지면 어딘가가 비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무튼 인기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잘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범사만산 특집도 또 번갈아 가면서 다뤄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범사만삼 신월성 이 보면은, 야, 신월성 가성비 괜찮다. 왜? 뭐 평균 매매 가격이 4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 범사만삼은 평균 매매 가격이 8억 정도 수준 됩니다. 이 두 배나 됩니다. 꽃배기로
거래량 오늘 84건의 거래량이 추가되었고요. 어제 날짜로 2월의 거래량보다 3월의 거래량이 더 많아진 상태. 이번 주 거래량도 양호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물량 그래도 3월의 거래량, 4월의 거래량은 3월의 거래량보다 줄어들 그런 소지는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힐스테이트 버머 가격 한 중간층 정도 되면 고층, 고층 정도 걸리면은 30% 정도 하락. 이 공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표가 쓰여져 있는 듯한 느낌. 자, 저층은 보시면은 고층보다 또 이게 한 13층과 6층 두 개 층을 견주어 봤을 때 한 10% 정도 가격 차이 납니다. 고점 대비 한 35에서 40%요 정도 빠지는 모습. 딱딱 정해져 있어요. 마치 무슨 공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9평형 가격은 거의 40% 가까이. 이거 많이 빠진 느낌이죠.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빠진 느낌. 버머 엘리네트 72제곱미터 고점 대비 35% 정도의 저층. 공식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캐슬 골드파크 한 20%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이 8억 2천보다 실제 타입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9평의 가격을 보면은 뭐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요 41평 가격 보면 요 정도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신매효성 100년 가약 20% 정도 대형 평형 거래 오늘도 제법 나왔네요. 그 아래쪽으로 9평의 가격은 6억도 사실은 좀 버겁죠. 대구의 느낌으로 봤을 때 대형 평형 제외하고 9평 기준으로 보면 요거 좀 많이 빠졌죠. 느낌 거의 한 45%? 네, 그 정도 빠진 느낌이고요. 대구의 센트럴 자이 37% 정도 아까 빠졌다고 나왔죠. 대봉 태양 아너스 가격 30% 정도의 중층, 고층. 계룡 61 한 25% 정도의 고층. 요 가격 좀 많이 좀 일부 반등한 느낌 듭니다. 이시아폴리스 더샵 40평형 가격 평당 1,000만원. 계룡 61 34평형 가격 7층 중간층 정도의 30% 이상 느낌. 노원 한신더유 9평 가격 25% 정도의 고층 느낌. 그러면 약간 비싼 느낌이죠. 월성 프루지오 34평 가격 4억 위아래로 좀 거래되는 모습.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져 있고 층수는 한 중간 정도 걸리는 모습. 힐스테이트 대시암 도남 3억 7,300. 입주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거래가 되는데 얘는 고점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그런 모습.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고점 대비 30% 정도의 고층. 이름 가격표가 딱딱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고 요거 빠졌네요. 3억 7천 정도. 월성 코롱하늘채 3억 7천. 가격이 빠졌네요. 월배 이한 3억 7천. 1,000만원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 어제 내용 메일로 문의 주신 분 보니까 대출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는 부분 아마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짜등동 집값을 살려낼 거라는 그런 믿음. 근데 지난번에 보셨죠? 전세입자들 이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시사기획 창에 나왔는데 정부에서 마치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언론에 먼저 떠들어댔지만 결국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이 개인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코로나 이후로 뭐 살려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자영업자들도 전혀 구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층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파트 값마저 무너지면 야 대마 불사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고 하기에는 책임은 스스로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 넓의 고층에 맞죠? 똑같이 보더라도 인근의 아파트인데 타입별로 고점 거래가 안 찍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가격을 보면은 그 아파트 이름에 맞게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운이지 캐스빌 고층 30% 정도 하락한 모습. 안심역 코롱하늘채 가격 웬만하면 평당 1,000만원 쪽에 다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볼리 동서 프라임 S 가격 고점을 제대로 찍어보지 못했죠. 세대수 많지 않은 것, 세대수 조금 나홀로 주봉 느낌. 이 인근의 이 볼리동이라든지 죽전 이쪽 이런 국평의 대지 지분을 보면 보통 아파트들은 한 14평
16평 요 정도 되잖아요. 국평 기준으로. 근데 얘들은 대지 지분이 요거밖에 안 돼요. 주복의 한계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미 지을 만큼 다 지었다. 추후에 혹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는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일기 신도시처럼 용적률 500%로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단지들 뭔가 다시 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일 수 있지만 주복들은 지금 현재 삶에 그냥 만족해야 되는 정도 수준. 정말 5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그거 손 못 댈 것 같아요. 설마 용적률을 뭐 2000%로 해준다든지 이런 엽기적인 생각이 한 100층짜리 올리지 않는 다음에는 좀 힘들다는 그런 한계. 근데 우리는 그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죠. 뭐 나도 어차피 그 평생 살 거 아니야. 어차피 나도 이따가 시세 차익 보고 팔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야, 주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런 지역별로 주복이 인기가 있고 없고 그런 지역들이 살짝 갈리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층에 3억 2,200. 자, 나머지 가격 3억대 마찬가지로 30% 정도 하락이 일반화되고 있는 모습. 그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계약 일별 거래량 빨간 숫자가 노란 숫자를 뛰어넘는 모습도 살펴보시고 제가 요거 4월달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오늘은 놓쳤네요. 건당 거래 대금은 2월 피크 이후로 다시 치솟고 있지는 못해요. 대형 평형 이렇게 고가의 물건들 거래 좀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거래량도 살아나곤 했지만 아주 비싼 아파트들 거래는 또 다시 조금 시들해지는 느낌이 약간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6억 이상 비율 8%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가격이 많이 반등하면 거래량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가격이 먼저 반등했던 달서구 지역, 먼저 떨어지고 먼저 반등했죠. 달서구나 수성구 지역.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거래가 조금 하락이 반등이 좀 약했던 곳들의 거래가 약간 더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양권 26건, 지금 30몇 건, 한 34건, 35건, 34건, 35건, 26건 이렇게 분양권 거래가 전매 해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분양권 거래량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24건이었나요? 네, 26건의 거래 중에서 5억을 넘어가는 건수는 8건. 이 5억 이상 물건 쉽지 않다라는 부분. 교대역 프루지오 5억 2천. 달서 SK뷰 얘 좀 시끄러워져. 얘 분양가 워낙 비쌌고 웬만한 이 국평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소형 평형들 그런 애들 나왔었죠. 분양했었죠. 분양시장에 나왔었죠. 청라 헬스자이 6억에 육박해 가는 모습. 나머지 가격들은 이렇게 5억 아래쪽에 다 머물러 있고 서구 쪽 이제 물건 좀 나옵니다. 테크노폴리스도 일부 물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서대구역 쪽에 워낙 많이 지어놔서 분양권 거래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138건. 와, 많다. 이런 느낌 딱 받으실 거예요. 원래 일단은 목요일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날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았냐 보니까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 1월달 뒤늦게 지금 신고 안 하신 분들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고하셔야 돼요. 나중에 과태료 내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남산동 청라 헬스자라든지 뒤늦게 거래 신고 올라온 것들 남산동 작년에 있던 것들도 데이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래량을 집계할 때도 최근 한 달 자료만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과거의 자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자료들을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나타나는 부분에서 오차가 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틀간의 거래량 오늘 138건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3월, 4월에 거래되었던 것만 숫자를 세어보면 35, 대략 41 따지고 보면 76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많이 나와도 별다른 일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네요. 금리가 많이 아까 억누른다고 영상 초반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아직까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4억 이상 거래량 비중은 6% 정도. 월세 거래량도 오늘 많이 신고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렇게 옛날 철진한 요렇게 거래 건수들이 뒤늦게 신고되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대구 도남 LH 1단지 요건 임대 아파트인가요? 예, 평수도 좀 작고 가격이 끝자리가 좀 애매한 것들을 보면은 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게 한 번씩 나오면 이게 평균 월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많은 통계 숫자 중에 다시 묻혀버리면은 저것도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2월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시청 감사합니다.